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 이슈는 전문가의 자세로 잡아봤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간 경험했고 느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가 All we are creative challengers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어떤 도전자들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 업을 2005년도에 시작했거든요. 벌써 우리 18년이니까 13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이런 모토,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도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제가 울부짖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 그 운동이 있거든요.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걸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저희들은 3E, A, B, C, D 할 때 E,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expertise. 우리는 뭐 전문가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은 이제 가지고 있어야죠. 그 길러내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전문성을 무장해야 된다. 부단히 공부해야 된다. 자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요구된 것은 enthusiasm. 이거 뭐냐면 열정. 우리 이공계 젊은 청년들 향후 직업을 이제 얻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좀 필요한 얘기 아닌가 해요. 우선은 자기가 가야 될 길, 그 전문성이죠. 건설 쪽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건설에 많은 전문성들이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전문성은 어떤 거지?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전문성에 열정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열정이 없으면요 전문가 못 됩니다. 그야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평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열정 가져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enjoyment. 이거 뭐냐면 그 전문성과 열정이 있으니까 괴로워하지 않겠죠. 예,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짧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앞으로도 미니멈 일할 수 있는 게 10년 또는 20년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진짜 짜증나고 괴롭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전문성,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야 된다. 젊었을 때부터 찾으면 좋겠죠. 그죠? 인생 기니까.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전문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문성과 열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밤새도 피곤해도 너무 좋아. 이런 어떤 그러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가 되었건 또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 뭐 5가지로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상대를 존중하자. 이거 뭐 말은 쉬운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네팔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좀 컨설팅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하러 갔어요. 그 네팔의 공무원 집단 하고 협상을 하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협상 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크레임 영역에 보면 이제 본사 관리비를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산출하는 게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3가지 공식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그 3가지 공식 중에서 이 한 가지를 적용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10대까지가 넘는 대안, 얼터너티브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나도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렇게 많이 공부했나?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협상을 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못 사는 국가를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공무원들이나 발주기관에 있는 분들은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똑똑해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들은 영국하고 인도에 전부 다 공부하고 박사과정 받고 이런 친구들이 가서 포진해 있어요. 근데 단순히 못 살고 좀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이건 안 된다. 상대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문가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전문가 또는 전문가 될 실력을 하는 분들은 좀 명심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도록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상대방이 뭐 헛소리 막 대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들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중간에 탁 끊고 들어가가지고 가르쳐서 얘기를 한다. 그런데요. 이거는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협상할 때의 기본 전략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간섭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정말 아주 핵심적인 약점이면 상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전개 과정에서 보면 중간 단계인데 이 결론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반박하면 나중에 이제 반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결론을 따르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나는 지리짐작해가지고 그래서 가로채가지고 자기 결론 얘기하면 그럼 되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힘들지만 끝까지 경청하려고 하는 이건 습관입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계속 자기 머릿속에 듣자라고 암시를 주시고 그러한 어떤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버릇이 돼버리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노력을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상식. 저희가 이제 그 계약관리 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20년, 30년 해외 현장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경험을 하고 배웠는데 그래가지고는 교재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상식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피딕을 교재를 쓰거든요. 그 피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957년도에 초판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2018년 있잖아요. 예. 2018년. 그래서 57년. 이거 엄청난 기간 동안, 한 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법률 전문가들, 그 다음에 기술 전문가들, 발주자, 엔지니어, 시공자 집단들의 문제점을 전부 다 고려해서 만들어낸 계약 조건이 피디 계약 조건인데,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디 계약 조건의 어떤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 이러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자기 경험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 자기 상식입니다. 계약은요, 모든 프로젝트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식을 가지고 일주로 재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상식이 아니고 그 사건의 본질을 먼저 공부하시고 검토하시고 그 본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상식을 덮든지 경험을 덮든지 하는 것은 뭐 자기 판단입니다. 절대 자기 상식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 좀 드리면 이건 위에 두 가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어떤 친구가요. 베트남에 한 2년 정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전문가입니다. 2년 정도 있으니까 많이 배웠겠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베트남에 2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 계속 얘기합니다. 베트남 어쩌고요, 문화가 어쩌고요, 뭐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미 전부 다 경험을 알고 있고 더 깊이 알고 있는데 떠들어대는 겁니다. 다행히 그 앞에 있는 분이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끄덕거리고 말아줬지만 사실을 한 번 먹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자기 상식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는 습관이 또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힘든 건데 이야기의 핵심을 찾아야 된다. 특히 이제 아마추어들이나 우리 이제 고객들이 오시면 잘 모르잖아요.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그 현장이 어떻게 됐고 상대방은 나쁘고 우리는 이런 의지를 당했고 뭐 이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 본질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요. 당신이 많이 손해를 받고 갑질을 당한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뭡니까? 내 전문성은 계약이니까 그것을 계약에 연동시키려고 하는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래서 그러한 어떤 훈련, 핵심을 문제의 본질, 본질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거는 하루아침 안 됩니다. 경험도 하셔야 되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이러한 그리고 앞에 세 가지가 다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어쨌든 본질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이걸 꾸준히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자료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말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갖다 놓고 상대방 얘기를 항상 적어놓으려고 하는 습관. 물론 녹음까지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런 상대방을 무시하는 어떤 그러한 그 행동일 수도 있고 또 허락을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기록하려고 하는 습관, 무엇든지 쓰려고 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갖추셔야 비로소 우리가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전문가이건 아니면 전문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건 간에 이런 마음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문가, 가짜 전문가들 많습니다. 조금 알면요. 그 전부 다 아는 거냐 자기가 진짜 어떤 신의 위치에 있느냐 강제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30년 이상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배울수록 힘들어집니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배울수록 자기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자꾸 오히려 적어지는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단하게 계속 노력하고 경험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문가에 대한 마음가짐, 나는 현학봉이 이렇게 생각한다. 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